여러분들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공부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 선생입니다. 저 2022년도에 저도 학원을 새로 확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젠 대세가 되어버린 인터넷 강의 어떻게 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가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도 맞고, 사실 그 이전부터도 성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이라든가 토익, 그리고 공무원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인터넷 강의가 지금 대세가 된 건 맞죠. 게다가 지금은 입시를 위한 학습도 거의 다 인터넷 강의를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강의는 한 개쯤은 다시 듣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강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인강, 이 인터넷 강의가 왜 학습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강사,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문제예요. 이 인터넷 강의라는 것이 서로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 단방향 수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건 비단 우리가 실시간 수업이라고 하는 줌 강의, 이런 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학생들의 리액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거의 가르치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잘 아는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 부분을 잘 모른다라는 걸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대면 상황에서는. 제가 이전에 학생들을 앞에다 놓고 영상을 촬영을 계속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 눈빛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이해했니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대면 수업을 녹화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는 그게 없죠. 그래서 강의 자체가 불필요한 얘기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설명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끝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인터넷 강의는요, 사실 여러분들의 입속에다가 음식물을 넣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음식물이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려고 한다면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걸 안 해요.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사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를 했었던 학생들이 상담을 오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티가 확 나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공부를 하긴 했대요. 그런데 잘 몰라요. 한 것이 아닌데 그 한 것이 아니란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 가르치는 사람에서는 학생들의 리액션을 볼 수 없다라는 거,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사실 인터넷 강의를 망치는 두 가지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젠 대세가 되어버린 이런 인터넷 강의 어떻게 학습해야지 저희한테 도움이 될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공부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수업을 듣는 시간은 공부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피와 살이 될 것이냐, 제가 그것부터 실전적인 부분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넷 강의를 듣는 자세를 똑바르게 하세요. 그 올바른 자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딱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의 자세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험을 보는 시간일 겁니다. 그 시험을 볼 때처럼 가장 긴장되고 딱 온몸에 긴장을 한 상태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인터넷 강의 막 이러고 보고 있어요. 연필도 잡지 않고 그냥 너는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딴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강의는 양방향이 아니에요. 단방향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의 하는 모든 말들을 내가 다 받아 적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말이 빨라져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잘 아는 부분이라서 금방 좀 넘기고 싶은 부분도 있죠. 만약에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은 되돌려가지고 다시 보고, 필기하다가 놓쳤으면은 다시 멈추고 필기하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내가 이 부분은 좀 잘 아는 부분이야. 그럴 때는 1.5배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일단 여러분 입속에 음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는 그 음식을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겠죠. 그게 여러분들 학습에서는 어떤 과정이 되느냐?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죠. 대부분의 인터넷 강의에는요, 문제집에 문제가 다 있고 그 문제집을 거의 선생님이 100% 거의 다 풀이를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큰 게, 그 풀이 과정을 보는 것도 첫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두 번째로 뭐냐, 아주 쉬운 여러분들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그 풀이 과정을 봐야 하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풀이 과정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수학 같은 과목은 눈으로 봐가지고는 절대 안 되잖아요. 손으로 직접 풀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손으로 풀이하는 과정을 안 하고 눈으로 보면서 아, 저렇게 푸는 거네 해가지고는 그냥 공부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문제풀이 강의를 보지 마시고 개념 강의를 충분히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제를 직접 스스로 풀어보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틀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맞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틀렸을 때 뭐 실수로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개념을 잘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고, 암기해야 될 것들을 암기하지 못해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강의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자, 이렇게 2단계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3단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로 오답 노트를 하셔야 돼요. 그 오답 노트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2단으로 구성된 오답 노트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문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를 그대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모른다, 이런 문제 풀었는데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다 라는 것들을 적어두고, 그 바로 옆에 오른쪽에다가는 그래서 내가 몰랐었던 이유를 적어두는 겁니다. 어떤 것은 공식을 모를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를 파란색으로 적어두는 거예요. 아, 공식을 몰랐으면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두고, 내가 개념을 몰랐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적어두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 강의이다 보니까 쌍방향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강의를 봤어도, 풀이 강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내용은 정말 좀 이해가 안 가.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빨간색으로 적어두고 나서 여러분들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강의에도 뭐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빨간 부분을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개념까지도 파란색으로 최종적으로 적어두고 뭐 형광펜으로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시험 볼 때 시험 노트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인강을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가지고 듣고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 노트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한 세트입니다. 자, 이런 인터넷 강의를 듣는 방법은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많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던 방법이고, 이 방법은요 거의 틀림없이 저를 합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인터넷 강의로 학습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한번 공부 꼭 해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은 한 중학생 정도까지는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학생들 인터넷 강의 듣도록 하고 그것을 이제 관리해주는 식으로 학습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방법 적용해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이제 대세가 되어버린 이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은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학생들마다 달라요. 공부를 하는 방식, 학습,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은 학생들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정말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은 학생이 있고 인터넷 강의가 잘 맞는 학생이 있고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가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릴 때 끝내야 되니까 제발 중학교 이전에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 첫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